테슬라 소식입니다. 1. 슈퍼차저 개방으로 연 매출 최대 30조 원 추가 전망. 테슬라의 슈퍼차저 개방 계획과 관련한 추정 손익 계산서가 나왔다.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전용 급속 충전 시설로 전 세계에 깔아놓은 2만 5천여 대의 슈퍼차저를 올해 말부터 일반 전기차에 개방하겠다고 지난 20일 선언한 뒤 내년부터 상당한 규모의 추가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전망치가 제시된 것이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연간 매출액이 슈퍼차저의 문호를 일반 전기차에도 개방하는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10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250억 달러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밝혔다. 테슬라의 지난해 연매출은 315억 달러 수준이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 공개 대상 지역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예상이므로 정확한 전망치로 간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테슬라의 슈퍼차저 개방이 향후 전기차 시장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전기차 전문 매체 테슬라라티가 입수해 20일 테슬라 슈퍼차저는 2만 5천여 대로 단일 기업이 구축한 급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됐다. 골드만삭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 수요를 예측한 뒤 추정 매출을 뽑았는데 단순히 2만 5천여 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슈퍼차저 보급률이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테슬라 외의 일반 전기차도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될 경우 테슬라가 시장에 공급하는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결과를 시간이 흐를수록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기차 판매를 통한 매출과 슈퍼차저 공개를 통한 매출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매출은 사용량 기반 과금 방식, 즉 충전한 양의 비례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슈퍼차저가 앞으로 최대 50만 대까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전체 시장 규모가 바뀌는 것을 고려해 산정됐다. 그 결과 2만 5천여 대가 깔려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슈퍼차저 공개를 통한 매출은 최대 14억 달러 정도로 예상됐고 슈퍼차저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50만 대 수준으로 늘었을 경우 287억 달러 정도가 예상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실제 일간 이용 실적과 과금 정책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라티는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업계를 선도했던 것처럼 슈퍼차저를 일반 전기차에 개방하는 조치를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테슬라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슈퍼차저 인프라를 야심차게 확대해온 점을 고려하며 특히 그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고 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AS 문제 많다 바이든의 경고. 애플의 폐쇄적 사후 서비스 정책이 소비자의 자가 수리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백악관이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백악관에 손을 들어줬다. 향후 미국 빅테크 대기업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약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미국 정보기술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FTC는 애플을 비롯한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보안상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사 제품 AS를 공식 지정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사설 수리점을 이용할 경우 보증기간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해 불이익을 줬다. 사설 수리점의 부품도 제공하지 않아 자사 제품 수리를 애플이 독점했다. 애플의 AS 정책은 고장 난 부품만 고치는 게 아니라 리퍼 제품으로 교체하는 식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 때문에 부품만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함에도 그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청구돼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9일 FTC의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이 조치에는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와 근로자가 낮은 가격과 높은 임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총 72개 계획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줄곧 미국 IT 대기업들의 폐쇄적 약관을 지적해왔다. 특히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리 독점 관행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므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적극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FTC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FTC는 성명서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리 제한 관행은 소비자 수리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수리 시간을 지연시킨다며 수리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이 절감되고 제품의 유효 수명을 연장하게 한다. 더 나아가 지역 기업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FTC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제품자가 수리권을 주장해온 루이스 로스만 운동가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업이 여러 제안을 거는 것은 이를 통해 힘과 모든 것을 제어해 권력을 얻기 위해서다라며 소비자가 제품을 스스로 수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매우 개방된 기술 세계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지금의 애플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더 완벽하게 수리할 권리를 인식해야만 한다. 올바른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애플에 직격탄을 날렸다. 애플의 수리권 제한 관행이 깨질 경우 수리 시장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강화, 전자 폐기물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수리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그동안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수리 권한을 독점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기존 기기를 고쳐주지 않고 새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40년간 대기업들에게 많은 권력을 쥐게 하는 실험을 해왔지만 이는 실패했다며 이제 아래와 중간층으로부터의 성장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점 대기업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은 없다.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적은 선택지를 주는 나쁜 합병을 더 강력히 없애야 한다고 천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빅테크주 기대감 유효. 연말까지 추가 상승 전망. 신한금융투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세가 연말까지 지속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규제 리스크의 제한적 영향, 실적 성장에 대한 높은 신뢰도, 하반기 부각될 신성장 동력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조언했다. 23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6월 이후 미국 나스닥과 스탠다드앤드푸어스 500 지수가 각각 2.6%, 3.0% 상승한 반면 빅테크 합산 시가총액은 9.9% 확대되면서 시장을 크게 웃돌았다. 조용민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우려가 상존하고 최근 강세로 가격 매력도 낮아졌지만 빅테크 합산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31.5배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높은 수익성 감안 시 나스닥 대비 추가 할증이 필요하다면서 빅테크 선호 심리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 등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일시적 쇼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추세를 꺾지 못한다고 짚었다. 조 연구원은 반독점 규제가 기업 해체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적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기술 업체 해체는 국가 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제로 해체 수순까지 간다고 가정해도 규제 입법 및 소송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빅테크 반독점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적에 대한 신뢰도 있었다. 스타일 관점에서 금리 상승은 우려 요소이지만 퀄리티주로 접근한다면 이익 성장 신뢰성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퀄리티주를 평가하는 요소인 자기자본이익률의 경우 마스이 USA에 속하는 종목들 평균이 20.3%라면 빅테크주는 32.7%였다. 조 연구원은 빅테크는 대표적인 퀄리티 종목이라면서 1분기 40%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한 만큼 이익도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 빅테크의 합산 연구개발비와 설비 투자는 각각 1,491달러, 1,2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27.3%, 21.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투자 역량 등에 대해 조 연구원은 차세대 기술 혁명의 중심에는 빅테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프라임데이 실적 호조. 하반기 전망도 밝음. 아마존이 올해 개최한 프라임데이에서 공급망 차질 우려에도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 매출액 달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마존은 매년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2분기에 진행한 올해 프라임데이에서는 공급망 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펜트업 효과가 나타나며 전년 동기 대비 8%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임수연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해 프라임데이보다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년도는 연말 연휴 쇼핑 시즌인 4분기에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올해 백신 접종률 증가로 사회적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인한 높은 베이스 부담으로 2분기 전사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둔화되겠지만 프라임데이 실적 호조로 회사 가이던스 상단 수준의 매출액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존은 최근 몇 년간 창고시설 확충, 항공기 구입 등 물류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원데이 배송 등 자체 배송 역량을 확대했다. 이렇게 구축된 물류 역량은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온라인으로 치환되는 유통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 연구원은 미국 내 프라임 주문량의 70% 정도를 자체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아마존의 리테일 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기저부담으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라 하반기에도 리테일 부문의 양호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오즈 사업도 전망이 밝다. 오즈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사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창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임 연구원은 팬데믹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이 급부상하면서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도 오즈 부문의 실적 호조는 지속될 것이라며 DT 확산 트렌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타격을 받았던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하반기에 정상화되면 IT 예산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존은 1분기 기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32%를 차지하는 1위 업체로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어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경쟁사 대비 클 것이라며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사회적 트렌드 변화는 아마존의 주요 사업들의 장기적인 수혜로 작용하면서 향후 펀더멘탈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소식입니다. 1. MRO 사업 정조준. 새로운 캐시카우 될까? 쿠팡이 MRO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MRO 사업 특성상 시장에 안착할 수만 있다면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업 이커머스 이후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필요한 쿠팡 입장에서는 기존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히 공략할 만한 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MRO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쿠팡비즈를 출원 신청하면서 상표명 정보란에 가구 소매업, 가위 소매업 등 MRO 관련 상품군을 명시하는 등 사업 영역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쿠팡에 뛰어드는 MRO 사업은 문구류 등 소모성 자재를 구매해 기업에 공급해주는 것이다. 대중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장 규모만 20에서 30조 원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특히 사업 특성상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만 있다면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매물로 나온 인터파크도 MRO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력 사업인 여행 공연 분야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MRO 사업인 아이마켓 코리아는 꾸준히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소모성 자재는 기업 운영의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꾸준한 매출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MRO 사업이 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쿠팡도 MRO 사업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하고 이익을 올림으로써 본업인 이커머스 분야에서의 적자폭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뉴욕 증시 상장에도 성공했지만 그만큼 적자폭도 커져 캐시카우 사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에 쿠팡이 뛰어들려는 MRO 사업은 일반적인 MRO 방식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MRO 사업자들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MRO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쿠팡은 쇼핑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MRO 사업을 진행할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는 일반적인 MRO 사업에 뛰어들 경우 쿠팡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MRO 사업은 기업마다 영역에 맞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대신 진입 장벽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직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MRO 사업은 A4 용지 등 소모성 자재를 전산화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시스템 교체에도 큰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쿠팡은 쿠팡이 가진 이커머스 역량을 활용해 직계약이 아닌 쇼핑몰 형태의 MRO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MRO 사업과는 경쟁력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다. 여기에 쿠팡이 가진 물류 경쟁력까지 합쳐지면 MRO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더라도 강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직 몰 형태의 MRO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점은 쿠팡이 해결해야 할 요소라는 평가다. MRO 사업 내에서도 몰 형태의 MRO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잠재성이 높은 영역이지만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MRO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진출하려고 예상되는 MRO 시장은 잠재성이 크고 꾸준히 매출도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면서도 기존 MRO 시장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직접 거래가 아닌 몰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 성공을 점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